누군가의 타인의 시선에는 정말 부족함 없는 부부. 저희 아빠가 이름 알 법한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이 어렸을 적부터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 그런 마음에 저 역시도 의사가 되기로 다짐을 했었고 그렇게 아빠의 길을 이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치만 낙하산 병원장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싫었고 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왔고 어느 순간부터 아빠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에 근무 중이던 남편과 눈이 맞았고 그렇게 의사가 되고 나서도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는 그렇게 다가온 남편이 정말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교제를 꾸준히 하던 중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래저래 남편을 향한 안 좋은 화살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은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기에 제가 여태 말하지 않는 부분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도 솔직히 조금은 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걸 알고 남편이 만난 게 분명하다며 온갖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병원장 딸인 거 알았겠지. 그러고 꼬신 거겠지. 어우 누구는 좋겠다. 병원장 딸을 물었으니 인생 폈지 뭐. 남자 신데렐라 아니겠어? 이쁘지, 성격 좋지, 능력 있지. 재벌집 딸에 병원장 딸. 어우. 이런 소리를 남편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갈 때도 저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더군요. 한두 번이야 웃으며 넘긴다 한들 정말 저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이쁘게 만났습니다. 더 서로 사랑했고 더욱 아꼈고 그렇게 말이죠. 남편은 사실 저희 병원에서의 그 자리가 위험하긴 했어요. 그렇게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 모르게 제가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서 힘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해고될 뻔한 상황이고 제가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막았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 생길까 노심초사했지만 뭐 그렇게 나름 무탈하게 지내왔어요. 남들은 저를 보면 힘든 게 있긴 하냐고들 질문하곤 해요. 부러울 것도 없고 그렇게 풍족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세상 살면서 고통이란 단어를 겪어보긴 했냐고 하죠. 사람마다 힘듦의 깊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부분 역시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들다 한들 남들이 보기엔 부잣집 딸내미가 힘드시댄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정말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을 제외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깊숙이 마음을 준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만남이 이어지던 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의 결혼은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너무 거하게 치러졌죠. 사실 이렇게까지 거한 결혼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너무 부담이 돼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병원장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다들 어떻게든 얼굴을 비추려 저희의 결혼식을 오신 거죠. 뭐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은 거대하고 성대하고 그렇게 치러졌고 오히려 결혼 후 더욱 안정적이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저도 남편도 오를 자리 그리고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이는 3년에서 5년 뒤쯤 생각을 하자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저희는 열심히 지냈습니다. 너무 다정했던 사람 그리고 절 너무 사랑하던 사람 내가 능력이 되니 그 사람의 부족함 역시도 다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가정의 장남으로 자수성가한 케이스입니다. 남편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 그리고 동생 아버님은 남편이 나이 1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보듬어주고 싶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이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본인 아들보다 훨씬 잘난 여자 잘난 집안에서 고생 없이 큰 며느리 일에 바빠 얼굴도 제대로 안 비추는 그런 며느리 저를 정말 못마땅해 하세요. 저는 휴무인 날에 제 시간을 보내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정에도 자주 가질 않는데 왜 시댁에 자주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남편 역시도 시댁에 가질 않는데 제가 혼자라도 가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정말 뜬금없이 연락도 없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는 보안 직원분들께 대뜸 여기 병원장이 우리 사돈이라고 약속을 안 해도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시어머님을 본 저는 순간 너무 민망해서 숨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저랑 함께 가실게요. 수고하세요.
아니 내가 사돈 보려는데 무슨 약속을 하고 오라 그러고 왜 그러는 거냐? 대체 나를 무시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아, 어머님, 저희 아빠가 병원장이시다 보니 하루에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앞에 직원분들은 어머님이 사돈이신지 그냥 손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저한테 전화를 하고 오세요. 그럼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나 본인을 무시하고 니네 집이 그렇게 잘났다, 아이고 잘났다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 저도 지치더라고요. 제가 부족함 없이 잘한 건 맞지만 그만큼 그런 욕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더 친절하게 더 많이 웃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다른 사람들에게 돈 많고 부족한 거 없으니 저렇게 싸가지 없지라는 소리 정말 듣기 싫어서 정말 애 많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 남자의 부족함을 제가 채워주려 노력한 죄뿐인데 어머님은 단순히 장남인 본인 아들보다 제가 잘난 게 너무 싫으신 거죠.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그겁니다. 집안의 남자가 잘 돼야 되는 법이다. 사돈이 병원장이면 얼른 우리 아들을 그 자리에 올리든 해야지. 여전히 그렇게 일하게 하면 쓰냐? 뭐 하는 게냐? 네, 어머님은 본인 아들의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평판도 모르시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승진, 사돈이 병원장인데 그게 뭐가 어렵냐. 그게 다 네가 맡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높은 자리를 가진 않습니다. 가려면 갈 수야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얻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을 하다 가능하다면 병원장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유 없이 그냥 낙하산 병원장 딸이라서 그 자리를 얻고 싶진 않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너무 힘겹게 하는 시어머님. 그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저 역시도 결국은 이 화풀이가 모두 남편에게 가기 마련이죠. 그렇게 남편에게 화풀이가 되었고 사이가 너무 좋았던 우리도 결국 시댁일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구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한눈을 팔고 있는 여자가 생긴 거죠. 화가 치밀었고 분노에 가득 찼지만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이 결국 사람은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어느 정도의 집안 사정이 비슷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고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스스로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이어보겠다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 시댁에게 쩔쩔매면서 제 일은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분을 선임했고 말씀하신 대로 한 달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시어머님의 호출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집 누구 명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가전제품, 가구, 그리고 매달 용돈 주는 사람, 또 저희가 사는 집, 그리고 그 사람 직장, 이 모든 게 누구 거죠? 얘가 갑자기 제정신이니? 왜? 네 거라고 생색내는 거냐 지금?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너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예의니?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사니까 네가 정말 공주 같냐? 제 거라고 어머님도 대답을 하셨네요. 알고 계시고요. 그럼 저희가 갈라서게 되면 저 사람한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갈라선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결국 너도 알았나 본데 남자들 그렇게 바라피는 거 실수고 넘길 수 있는 거다.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의 실수인데 그걸 못 넘기겠니?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는 건데 어째서 이게 다 네 거니? 너도 참 똑똑이구나.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이건 또 반전이네요. 어머님이 알고 계셨다니. 배신감이 더 크네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속 터지게 해드려야겠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고운 모습 유지하시지만 다음에 저를 만날 때는 울고불고 빌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구질구질하고 달라붙는 거 딱 싫어요. 그렇게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집으로 향했고
그새 남편에게 고자질을 한 시어머님. 그럴 줄 알고 갔던 거라 예상대로 흘러가는구나 싶었죠. 남편과는 말도 섞기 싫었고 사람들을 불러 그 사람의 짐, 흔적 모든 걸 쌓기 시작했죠. 대꾸도 해주지 않는 저에게 한참을 말을 섞으려 노력을 하더니 순순히 나가더군요. 집에서의 남편 자리 모두 없앴고요. 병원에서의 남편 자리 역시도 저희 아빠의 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처음으로 아빠 힘을 써서 그 사람 어디에서도 의사로 살아남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난 여자 역시도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시어머님은 쉽게 말해 쫓아냈어요. 본인 옷가지들만 가지고 말이죠. 둘이 당장 돈도 없이 어디서 살지 참 궁금했지만 너무 통쾌했죠. 어머님 추운 날 고생하시네요. 잘난 아들 두셔서. 못난 며느리 덕분에 어떠세요? 잘난 코 높은 며느리의 힘의 권력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배워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어머님. 복수라는 게 결국 누굴 위해 했던 건진 잘 모르겠어요. 통쾌한 마음, 시원한 마음은 있지만 뭔가 정말 나를 위함이 맞았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으로 제가 가진 힘을 써본 것 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수근수근하니 차라리 이렇게 권력적으로 사용하고 욕먹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품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말고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존감 떨어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